자, 안녕하세요. 수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국채 금리만 상승을 일부 보인 가운데 특별한 뉴스 없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는 이 CPI랑 PPI가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그 우려로 계속해서 지금 말은 나오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페드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려로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 이거 나와요. 그리고 월마트, 홈레포, 메이시스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S&P 기업들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시장에서도 큰 이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이 11월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강했다라고 해요. 다만 앞으로 6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이전만큼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낮춰가지고 내보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 기업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주 말고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략적 비축유 공급 요거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강보합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의 지방채가 계속해서 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각종 관련주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발주자들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디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가 내년 주식시장 힘들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네요. 한국 시장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램 가격이 꺾였어요. 어제 뉴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서버용 디램 가격도 지금 꺾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램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실제로 이제 급격하게 디램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유럽 코로나 확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부스터샷을 확대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 중국 생산 계획을 어느 정도 밝혔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제동을 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산 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웨이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요. 반도체에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꿈틀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번에는 어떠한 곳에서 또 급등을 할지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운드리가 지금 주문 폭주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거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쪽은 지금 가격도 올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문 폭주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조선업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중공업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10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것 보면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쑥 해봤는데 아시잖아요.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PNC입니다. 일단 뉴스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면은 한국 PNC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안트로키노놀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지 휘청일 정도로의 손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을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기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의 하락세는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 아닐까. 자, 그리고 안트로키놀 같은 경우에 아직도 대량 생산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분명히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뉴스에서 대량 생산 협의 안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빠르게 그날은 악재 맞는 날이니까 정리하시고 도망치신 다음에 다시금 아래에서 들어가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 BNC 수급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보자면 지금 어제랑 그저께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팔고 있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때랑 비슷하죠. 다만 이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올라가고 나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요번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가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보다는 상황은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수급을 플러스로 돌려줄 수 있을지 요거를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빨간불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플러스 꼭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자면 지금 요 부분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부분만은 지금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대략 요 자리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돌리기 위한 양봉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지라인으로 여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역시나 월봉, 요 자리, 이전 저점 부분 다시 한번 디뎌줄지. 만약에 저라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이탈해가지고 이제 저점까지 떨어진다면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나머지도 지켜볼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지지라인은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눌리는 자리가 아마도 이 11선 부근도 있겠지만 그러네. 이 121선 부근도 겹쳐 있어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마 11선 돌파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11선 돌기 시작을 할 거고 이 121선을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21선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한데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21선 성애자고 이 한국 BNC의 가장 핵심은 21선이 아닐까 싶어요. 21선 돌파하고 21선 도는 모습 보여주면 한국 BNC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여기서 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 몇 개 부분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듯한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버텨준다는 걸 1순위로 보고 2순위로 보는 건 21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 거 3순위로 보는 건 21선 돌파하고 자리 잡아주는 거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미 털기의 자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탑로스를 이제 저점 부분에 많이 걸어놓곤 하거든요. 털렸을 거 아니에요. 스탑로스를 한 번, 두 번 터는 겁니다, 이건. 두 번 정도 개미를 털었으면 아따 많이도 털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래로 빠지면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빠졌을 때 대응 방법, 올라갔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그 이상도 만약에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직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21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기 위쪽에서도 너가 만약에 매수를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라고 하면 전 21선 위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자, 이상 이 한국 BNC 쭉 한번 다뤄봤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한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멤버십을 오픈을 할 거예요. 멤버십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추천 매수, 매도 이런 걸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을 15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영상씩 계속해서 올라가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21선 위로 올라갔다 하면 들어가고 만약에 빠졌다 하면 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요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